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첼시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죠. 콜 파머 선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사실 댓글에서 콜 파머 선수에 대한 이제 그 분석 요청이 있기도 했고, 사실 최근 이 선수의 활약이 좋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우려를 표시하신 팬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파머 선수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싶어요. 최근에 좀 안 좋은 흐름이 왜 부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난 시즌과 콜 파머, 그러니까 포체티노 밑에서 파머와 또 마레스카 밑에서 파머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회차를 녹음하고 있는 시기는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 전입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또 녹음하고 또 파머가 갑자기 레스터전에 대활약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파머 선수가 활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약 그 자체보다 이번 시즌 활약의 맥락, 그 기용의 맥락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파머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이냐에 대한 분석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마레스카가 부임을 했잖아요. 마레스카가 부임을 하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금 많은 변화를 가져갔어야 했어요. 이제 포체티노도 어느 정도 선수들의 그런 플레이의 규율을 어느 정도는 정하는 감독이지만 마레스카는 포체티노보다 조금 더 선수들의 위치를 정해주고 선수들에게 플레이의 매뉴얼을 제시해주는 감독인데, 이제 포체티노 때와 가장 큰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머가 사실 유로에 출전하면서 프리시즌도 건너뛰고 했는데 좀 자유도가 부여된 상황에서 좀 절제된 상황에서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익혀가는 과정이 이번 시즌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전반기 때는 활약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수들의 매뉴얼을 정해주긴 하지만 파머가 잘했을 때를 보면 또 공간이 났을 때 그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이 잦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잭슨이 다치고 마두에케가 다치고 첼시 팀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죽으면서 이 파머라는 선수가 그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환경에서 놀기보다는 본인이 경기를 이끌면서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강화되면서 이 플레이메이커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또 부진이 커진 게 가장 큰 이유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콜 파머 선수의 이 특성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저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마레스카 밑에서의 그 활약의 맥락, 그리고 포체티노의 기용 방식, 이런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저 언급하고 싶은 감독이 두 감독이 있는데 좀 대조적인 감독이죠. 투엘과 포체티노입니다. 기본적으로 포체티노는 좀 선수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파머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 선수를 너무 제한적인 틀에 가두기보다는 좀 자유도를 부여하고, 또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선수가 곧 전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머 근처에 파머의 역량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함으로써 이 선수가 주변 선수들과 시너지를 발휘하고 이 선수가 최대한 좀 편한 환경에서 볼을 찰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자유도를 좀 부여하다 보니까 간격이 깨지거나 간격 유지가 잘 안 되면서 좀 전환 상황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첼시 팀 자체의 구조라든지 균형이 좀 망가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이 굉장히 좀 기복이 심했던 측면도 있었고, 하지만 개개인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포체티노의 방식이고, 파머 같은 경우는 파머가 제일 선호하는 그 우측 하프 스페이스 혹은 우측면을 자유롭게 오가게 하면서 그 주변에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구스토라든지 갤러거 선수를 배치하면서 파머에게 패스 루트가 되어주고, 혹은 이 선수들이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가는 더미런을 해주면서 파머에 대한 분산을 어느 정도 파머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파머가 최대한 본인의 강점인 왼발 슈팅, 왼발 키패스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줬고, 이 과정에서 파머가 한 공간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공간을 횡단하고 자유롭게 볼을 받고 움직이면서 파머 본인이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습니다. 자, 그럼 투엘 감독을 봅시다. 투엘 감독은 굉장히 좀 엄격했던 감독이에요. 선수가 고수해야 되는 포지션 혹은 동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세세하고 디테일한 지시가 들어갔던 감독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선수들의 간격 유지
혹은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좀 효율적인 접근이고 이걸로 인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뤄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선수들의 개성이라든지 공격적인 능력치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투엘 밑에서 적응을 못했던 선수가 2명 있거든요. 루카쿠랑 아브라함 선수입니다. 투엘은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에게 요구하는 동선이 뚜렷했고 정확했습니다. 공격수들이 와이드 로테이션에 가담하게 하면서 측면으로 빠지고 그 주변 선수들, 윙백이라든지 이선 선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인 스위칭으로 박스로 진입하는 이제 역할을 요구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동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두 선수가 바로 루카쿠랑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카쿠랑 틀어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도 결국 투엘 체제에서 이제 도태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능력치가 좋은 두 공격수들이 첼시에서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물론 투엘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또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지는 못했지만 성적을 가져옴으로써 팬들의 지지를 받았고 어느 정도 투엘의 선택이 정당화되기는 했었죠. 하지만 제가 이 예시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포체티노랑 투엘 이 두 감독의 접근 방식의 차이점 또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 잃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가져왔고 자 그러면 마레스카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마레스카는 투엘과 포체티노의 장점을 고루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레스카를 개인적으로 높게 보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간격 유지라든지 그런 전술적인 포지셔널 플레이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죠. 투엘 감독처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선수들 개개인의 활약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짜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 병행이 가능하고 밸런스와 선수의 개성을 살리는 그 중간 지점을 좀 적절하게 잘 찾는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번 시즌을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파머가 어느 정도 수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팔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레스카가 선수들에 대한 위치를 세세히 조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포지셔널 플레이의 기초가 그거잖아요. 선수들이 활동하는 그 반경을 국한시켜주고 그 내에서 좀 플레이를 실행함으로써 전반적인 간격 유지라든지 팀에게 균형을 가져다주는 그런 의도인 것인데 이제 파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유도를 부여해주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머가 전반기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던 것도 팀 전반적으로 구조가 유지가 되고 그런 포지셔널 플레이의 기초, 그런 간격 유지, 대형 같은 것이 유지됨과 동시에 또 마레스카가 파머가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레스카는 포체티노만큼 선수 중심의 운영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 시절보다는 그래도 파머가 고수하는 위치라든지 혹은 내리는 선택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포체티노 시절보다는 파머의 활약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머의 성향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볼을 받고 무언가를 하길 좀 원하는 성향이고 또 신체 구조상 그리고 신체 능력상 또 직접 많이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스피드를 내기보다는 발밑에 볼을 받고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선수가 전반적인 팀의 플레이메이킹을 주도하기에는 그런 패스를 내주고 받고 경기를 설계하는 능력이 살짝은 부족하고 오히려 그런 선수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선수로 인해 만들어지는 찬스를 이용하는 데 최적화된 선수란 말이죠. 전반기 그리고 1월 초반까지 파머가 잘했을 때는 그런 작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었어요. 마레스카 체제에서.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이제 잘 된 예시가 잘 된 상황이 좀 줄어들고 부상자가 나오고 상황이 바뀌고 상대 팀의 대응 방식이 좀 바뀜에 따라서 파머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본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파머 선수에 대한 좀 성향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뭐 후비차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머에 대한 견제도 심해졌고 상대팀의 대응 방식이 좀 발전한 것도 분명히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머에 대한 견제가 가중되었을 때 첼시가 이를 좀 타개해줄 수 있는 좀 다른 선수가 있었느냐. 하지만 첼시는 전반적으로 이제 온더볼 파괴력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머에 대한 의존도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보강이라든지
혹은 추후에 이제 스쿼드 이제 자체 불균형 문제가 해소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전에 파머 선수가 갖추고 있는 그런 고유의 능력치, 성향 등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파머가 플레이메이커로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거의 요인은 어떤 것에서 보냐면, 파머는 지금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10번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하지만 멘탈리티는 미드필더보다는 좀 공격수에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차는 성향 자체가 미드필더보다는 공격수에 가깝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선수는 흐름을 유지하고 설계하는 것보다 모든 선택지가 좀 균열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미드필더는 때로는 굳이 균열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굳이 도전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볼을 머금어주고 그 흐름을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은 이제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목적은 달성한 셈인데, 팔머 같은 경우는 모든 플레이의 초점이 기회를 만들고 균열을 만들고 득점과 직결된 플레이를 하는데 굉장히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줘야 될 때 그 흐름을 좀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머가 플레이메이커로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개선이 될 수 있고 개선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해줘야 되는 역할을 잘 수행해주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엔조라든지 좀 다른 선수들에 비해 미드필더보다는 이 선수가 좀 공격수적인 면모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머는 기본적으로 패싱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선수를 패서로 정의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포워드 성향을 갖춘 패서예요. 패서하면 보통 이제 미드필더랑 연관을 시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선수는 공격수의 멘탈리티를 갖춘 패서이거든요. 이 선수는 패싱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링커의 성향을 갖추고 있고, 이 링킹을 잘하는 이유는 팔머가 기본적으로 공간을 굉장히 잘 찾고, 공간을 찾은 후 볼을 받고 돌아서고 전방으로 보내는 패스의 퀄리티랑 선택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인프런트로 찍어주는 패스, 혹은 로빙 패스, 땅볼 패스, 다리 사이로 넣어주는 패스 모두가 가능하고, 이런 패스를 넣어주는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판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방에서 볼을 전방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에 있어서 팔머가 그 수행해주는 역할이 좀 확실하거든요. 포체티노 밑에서도 확인했던 게, 이 선수가 적재적소에 그 라인 사이로 내려와가지고 그 라인과 라인 사이를 이어주는 그 링커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했단 말이에요. 이 선수는 포워드적인 성향도 있으면서도 링커적인 성향이 있는 패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후방에서 전방으로 나갈 때, 그리고 라인 사이에서 또 투입되는 볼을 측면 그리고 전방과 연계해주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균열을 일으키는 데에 플레이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성향 자체는 이제 패서, 미드필더적인 성향과 공격수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 공존을 하지만,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또 뭐 역습 상황이라든지 혼자서 조금 주변 동료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좀 무리하게 나가다가 이제 흐름을 망친다든지, 아니면 또 지공 상황에서 너무 혼자 오랫동안 볼을 끌고 있는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또 이런 부분을 잘 어느 정도 매뉴얼을 주고 학습을 시켰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파괴력 있게 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특히 박스 근처에서 이 선수가 보여주는 능력이 좀 대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지만 승부처를 찾는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뛰어난 모습이고, 또 그렇게 볼을 받았을 때 이제 플레이메이커는 아니지만 어시스터의 역할, 그리고 마무리를 해준 선수의 역할은 또 굉장히 잘하는 게 파머입니다. 일단 그 말씀해주신 승부처를 찾는 능력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선수는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특출난 선수이기 때문에 보다 포워드적인 성향이 있다고 저희가 정의를 하는 것이고, 오프더볼을 살펴보면 이 선수의 성향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팔머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오프더볼인데, 오프더볼 중에서도 고스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수비수의 블라인드 사이드, 수비수가 확인하지 못하는 이제 사이드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볼이 투입될 때쯤 수비수 앞으로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이제 니어포스트로 잘라 들어가는, 혹은 수비수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파악을 못하는 자리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볼이 승부처로 투입이 될 때 그쪽으로 속도를 확 올리면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걸로 많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많은 득점을 뽑아내기도 하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본인이 좀 냄새를 맡고, 골 냄새 혹은 공격 포인트 냄새를 맡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동료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오프 더 볼은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오프 더 볼 자체가 본인이 좀 어떻게 보면 볼을 받고 무엇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고스팅이라는 것도 본인이 마무리를 하기 위한 오프 더 볼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에 용이한 움직임을 잘 가져가지만 반대로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좀 흐름을 유지시키는 좀 그런 이타적인 오프 더 볼은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팔모의 장단점을 잘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2L 시절에 아까 그 와이드 로테이션을 언급을 했는데 마운트나 하베르츠 같은 선수들은 측면으로 잘 빠져주고 또 동료들과 스위칭이나 상호작용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선수잖아요. 하지만 제가 본 팔머는 이런 모습이 조금 부족해요.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좀 동료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든지 혹은 깊숙이 들어가면서 좀 측면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견제를 분산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거나 좀 소극적인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머의 이제 성장 방향을 봤을 때 이 선수가 온더볼에 치중된 성향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성향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아웃풋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아웃풋을 보여줄 때 이 선수는 최고의 선수지만 그런 아웃풋을 못 보여줄 때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여주는 오프더볼을 보면 메시 선수랑 흡사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메시보다 수비적인 상황에서 활동량은 더 많지만 공격 상황에서 좀 볼을 우선적으로 받고 균열을 만들려는 좀 그런 움직임이 흡사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메시랑 파머랑 다른 것은 온더볼 파괴력이란 말이에요. 파머의 신체 능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컨택을 이겨내거나 정지 상황에서 수비를 벗겨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머가 메시 혹은 아자르처럼 다수의 수비수를 상대하거나 정지 상황에서 균열을 만드는 능력은 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수가 더블팀을 당하고 혹은 이 선수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삭제가 될 때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오프 더 볼을 더 부지런하게 가져가주면서 동료들에게 가해지는 견제를 분산시켜주면서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파머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점과 아까 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파머가 마레스카 시스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았다고 말씀해주신 게 좀 겹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잘했을 때 파머를 보면 그런 파머의 특성이 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머가 부진할 때를 보면 그런 파머의 답답한 오프 더블, 물론 득점 상황을 제외하고 이제 주변 선수들과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그런 오프 더블이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의 답답함, 그리고 파머가 상대에게 묶였을 때 팀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같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수가 곧 전술이에요. 파머의 활약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 저는 갤러거의 부재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머가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줄 때 그 움직임의 누수라든지 그 빈 공간을 메꿔주는 것이 갤러거였거든요. 갤러거가 부지런하게 움직여주면서 파머가 비워놓은 공간으로 침투를 하고 그 공간으로 수비수를 끌고 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파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갤러거의 헌신적인 움직임, 헌신적인 오프 더 볼이 파머와의 시너지를 좀 만들었는데 지금 갤러거가 없는 상황에서 첼시의 공격진 미드지는 온더볼 성향의 선수가 겹치는 선수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파머는 더더욱이 오프 더 볼에 대한 역할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파머가 역할을 못 해주니까 좀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답답해지고, 첼시가 지금 갤러거가 있었으면은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됐을 텐데 지금 갤러거가 없고 작년에 팔머의 움직임을 잘 보완해주던 구스토도 지금 좀 다른 방식으로 기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아스톤 빌라전을 보시면 구스토가 정말 오랜만에 우측 풀백, 우측 윙어와 같은 동선을 취하면서 파머와 우측에서 좋은 상호작용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선수가 곧 전술이라고, 파머도 본인이 좋은 시너지를 보여준 선수들이 같이 경기를 뛰지 못하거나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서 파머 자체의 그런 영향력도 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잘했을 때를 보면 그 마두에케와의 콤비네이션 그리고 잭슨과의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또 이 마두에케와 잭슨이 지금 첼시 구조에서는 가장 오프 더 볼을 좀 성실히 수행해주고 이 패스를 공급하는 선수들의 타겟이 되어주는 선수들이 이 두 선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모두 빠진 지금 파머가 또 직접 오프 더 볼을 가져가고 침투를 해주고 이 속도를 내줘야 되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은 좀 파머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파머가 지금 주인공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본인이 의지가 있고. 하지만 파머가 주인공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변 선수들이 보조를 해주면은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보조를 해주던 선수들이 이제 이탈하면서 파머 자체도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파머가 본인이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없을 때는 본인이 보조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보조자 역할을 파머가 제가 봤을 때 잘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력 자체가 좀 답답해지고 있고 파머조차도 좀 많이 스스로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결국 좀 파머를 보좌해주던 잭슨이라든지 마두에케 같은 선수들이 복귀를 하고 파머 자체도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파머도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은 심리적인 문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찬스를 놓치다 보니까 이제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찬스를 지속적으로 놓치게 되면 이제 슈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정면이나 또 강하게 슈팅을 했을 때는 골대 밖으로밖에 찰 수가 없게 되는데 이제 파머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침착한 마무리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가장 잘하던 그 빅찬스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에도 부담이 있어 보이고 또 그런 찬스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는 성향이 조금 더 강해졌어요. 지금 주변에 뭐 아무구도 그랬고 이제 코펜하겐전에선 조지에게도 좀 그랬죠. 약간 유망주 선수들을 믿지 못하고 본인이 계속 무언가를 온볼 상황에서 하려는 모습이 좀 강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파머가 볼을 머금어주고 방출하는 타이밍 자체는 시즌 초반보다 좀 나아졌어요. 시즌 초반은 특히 이제 오히려 볼을 전방으로 보내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볼을 보내다가 볼이 잘리는 경우도 있었고 또 오히려 템포 조절이 안 되는 양상에서 파머가 볼을 끌어주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책임감을 지는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과해지거나 주변 동료들을 특히 운쿤쿠에게 볼을 좀 잘 안 건네주는 좀 그런 성향이 있고 운쿤쿠랑 파머는 둘 다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라인 사이에서 이 두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고 간결하게 플레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파머가 심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동료와의 그런 신뢰 관계의 구축이 안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판단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머의 활약이 나아지려면 일단 본인이 좀 변해야 돼요. 본인이 일단 포워드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파머는 팀의 필요에 따라서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수행할 때 파머는 본인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균열을 만들고 뭐를 창출한다, 뭐를 만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좀 팀의 전반적인 구조와 팀의 전반적인 흐름 유지에 좀 더 중점을 두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또 팀적인 퀄리티가 올라와서 파머가 본인의 장점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판이 깔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파머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패싱이 있지만 무엇보다 파이널서도 승부처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고 그 승부처에서 내리는 판단입니다. 팔머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게 무엇이냐면 그 판단에 있어서 실수가 좀 적어요. 특히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를 설계하고 경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문전 앞에서 패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접어야 되는지 바로 때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냉정한 선수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선수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파머가 지속적으로 승부처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올라오는 작업이 더 원활해져야 되고 동시에 전방 자원들이 좀 수비 고정을 좀 더 잘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비 고정을 산초나 마두에케 같은 측면 자원 혹은 잭슨의 광범위한 움직임에 이제 의존을 했지만 잭슨이랑 마두에케가 빠지고 첼시의 전반적인 스쿼드가 약화되면서 좀 수비 고정이 잘 안 되고 파머 자체에게 가해지는 견제가 더욱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좋게 좀 맞물려서 파머의 활약의 그 하락을 좀 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네투를 전방에 배치하고 와이드 포워드로 기용을 하면서 아까 아스톤 빌라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경기에서는 파머 주변에 이제 운동 능력이 좋고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배치되면서 조금 활약이 나아지고 파머가 공을 찰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게 사우스햄튼전에서도 좀 드러났습니다. 은쿤쿠와의 합은 아스톤빌라전에서는 좀 좋지 않았지만 이 사우스햄튼전에서는 네투 그리고 은쿤쿠, 파머 이 세 명의 합이 조금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이 세 선수 모두가 완벽히 정해진 동선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자유도를 받으면서 주변 선수들과 좁게 밀집해서 배치됐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는 선수들인데 또 이 선수들의 그런 많은 오프더블 움직임 그리고 주변 동료 활용으로 인해서 파머도 조금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보다는 지금 혀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머는 기본적으로 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하는 선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팀에게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가져가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팔머가 본인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볼을 받기 좋아하는 성향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 선수들을 주변에 배치시켜주는 것이 옵션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전술적인 조정보다는 주변에 어떤 선수들이 있냐 그러니까 선수가 곧 전술이다가 곧 이런 맥락에서 적용이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갤러거 구스토였다면 이번 시즌에는 뭐 잭슨 마도에케 이 선수들이 이탈했을 때 답답했지만 네투 그리고 구스토의 전진 기용이 어느 정도 이제 먹혀 들어가면서 좀 파머의 경기력이 좀 개선이 됐을 때는 좀 이런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파머라는 선수는 좀 스페셜리스트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양한 환경에서 좀 1인분을 할 수 있고 또 1인분을 넘어서 경기를 마무리에 지어줄 수 있는 선수기도 하지만 이 선수는 확실히 주변에서 좀 판이 깔려져야 더 장점이 잘 발휘가 되는 선수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리스 제임스랑 엔조처럼 정말 컴플리트한 그런 구역을 가리지 않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아주 그렇게까지 큰 선수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오른발을 사용을 잘 못하고 정지 상황에서 속도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체 능력이라든지 컨택을 이겨내는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수가 승부처에서 좀 볼을 만질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줘야 되고 이 선수의 패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좀 배치해줘야 되는 좀 그런 좀 조건들은 좀 있어요. 그거를 파머라는 선수를 볼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뭐 아자르 마냥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에이스 성향의 선수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 선수는 분명히 그 포워드적인 기질이 있는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이지 이 선수가 경기를 총괄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계속해서 엔소 페르난데스가 첼시의 메인 플레이메이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 이제 또 엔소의 대각선 위치에 파머가 계속 배치가 되면서 마레스카가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풀럼전이나 본머스전에 파머가 또 멋진 득점을 해줬는데 이 득점들을 보면 또 엔소 페르난데스 혹은 쿠쿠레아가 파머의 대각선 위치에서 전방을 향해서 볼을 투입시켜주고 파머가 또 파이널 서드에서 그리고 상대 골대와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받았을 때 또 멋진 판단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메이킹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파머는 좀 보조자의 성향이 강하고 오히려 메인 플레이메이커가 있을 때 그 플레이메이커에게서 받은 볼을 어시스트 해주거나 또 마무리해주는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잘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파머입니다. 포체티노가 이런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파머를 보면 디마리아가 연상이 된다.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파머는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낮거나 컨택을 이겨내는 힘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디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좀 무게중심이 높고 엔진이 좋습니다. 엔진이란 말은 좀 넓은 활동 범위로 커버할 수 있고 경기 내내 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둘 다 볼을 전진시키는 데 강점이 있어요. 파머는 패싱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로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면서 볼을 앞으로 보내는 데 강점이 있고 디마리아는 패스도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운반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두 선수의 이런 호리호리하고 좀 컨택을 무게중심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보다 좀 측면이 좀 더 어울리는 특성은 있어요. 측면이나 혹은 이제 뭐 하프윙처럼 그 측면과 중앙 사이 그 하프 스페이스 지점이 좀 더 어울리고 파머가 밀집된 수비를 상대할 때 그 라인 사이 공간에서 그 찰나의 순간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하는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팔머는 그 측면의
그러니까 포워드와 측면 윙어의 사이 지점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스테방 윌리엄 선수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스테방 선수가 와서 이 파머의 부담을 좀 해소시켜주고 이 둘 다 애매한 위치, 그러니까 측면과 완전 중앙 이 사이 위치에서 활약을 했을 때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첼시에서는 그 우측과 중앙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윙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에스테방 같은 윙어가 보강이 됐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이 파머의 그런 새로운 내지는 조금 더 장점이 극대화된 활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머가 좀 주인공 의식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가 분명히 보조자로서도 잘 기능할 수 있고 분명히 스킬셋이 다양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을 지키고 기술적인 능력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 팀의 중심이다. 내가 팀의 중심이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욕심이라든지 그런 멘탈리티를 좀 내려놨을 때 더욱더 팀에 더 기여할 수 있고 좀 더 다방면으로 팀의 경기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파머 선수를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경기들이 지난 시즌 막판에 5연전 때 굉장히 잘해줬어요. 특히 웨스트햄전 혹은 토트넘전 대승을 이제 했던 경기들이죠. 그 경기에서 이제 포체티노가 인버티드 풀백을 들고 나와서 시즌 막판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파머가 이때 오프 더 볼을 좀 성실히 수행해주면서 좀 마두에케라든지 좀 주변 선수들을 좀 살려주는 그런 톱니바퀴 역할을 잘 수행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들을 보면 파머가 굉장히 볼 터치를 간결하게 가져갑니다. 볼을 빠르게 처리하고 오프 더 볼 상황에서 본인이 움직여주면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에 가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좀 모습을 파머가 좀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분명 팀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파머의 멘탈리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비판할 요소가 좀 있다고 봅니다. 파머가 이런 멘탈리티를 가진 것은 좋지만 아웃풋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머는 좀 더 팀을 생각하고 팀에게 이롭고 팀에게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본인이 고민해야 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오히려 본인에게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파머가 딱 해줘야 되는 게 지난 시즌 그 막판 포체티노의 5연전에서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머의 활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좀 토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파머의 활약이 떨어진 것은 좀 복합적이에요. 뭐 하나에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복합적이죠. 일단 첫 번째는 포체티노는 파머에 의한 판을 깔아줬다면 마레스카는 조금 더 팀의 대형과 좀 포지셔널 플레이의 좀 그 기초에 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와중에 파머에게 자유도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게 마레스카의 탓이라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오히려 마레스카는 파머를 굉장히 배려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변 선수들의 변화입니다. 일단은 파머의 그런 주인공적인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파머가 왼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줬던 갤러거의 부재 그리고 구스토도 올 시즌 파머와 같이 기용되기보다는 좀 파머랑 호흡을 맞출 수 없는 좀 그런 지점에서 이제 기용이 되다 보니까 갤러거, 구스토의 부재 그리고 잭슨 마두에케까지 빠지면서 좀 파머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졌고 오히려 파머와 좀 겹치는 특성이 있는 선수들과 이제 필드를 공유하면서 단점이 극대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단점들이 좀 올 시즌 유독 드러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지난 시즌에는 파머가 스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팀에게 도움이 되는 플레이도 많이 하고 본인에게 이제 주인공적인 의식이 좀 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시즌 초반부터 파머가 완전히 스타가 됐잖아요. 유로를 기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파머에게 본인이 좀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본인이 원래도 좀 포워드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더욱더 좀 그런 생각에 매몰되면서 내리는 판단들이라든지 좀 필드 위에서 내리는 그런 선택지들, 플레이가 팀에게 도움이 되는 쪽보다는 좀 본인을 극대화하는 쪽에 좀 집중이 되면서 이런 모든 점들이 맞물리면서 파머의 좀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파머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파머에게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파머가 부진하는 이유 이걸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좋았을 때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개선이 불가능한 게 아니고 이미 파머가 해줬던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첼시의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 개선이 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내려놓고 팀적인 플레이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파머가 본인의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 본인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좀 압박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첼시 커리어에서 가장 긴 공격 포인트가 없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동료들을 조금 더 믿으면서 경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믿어도 될 만한 퀄리티를 가졌어요. 최근 잭슨이랑 마두에케가 빠지면서 좀 팔모의 패싱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웠지만 또 네투가 공격수를 기용이 되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타이리크 조지 선수도 기회를 받고 있고, 또 최근에 엔조랑 은쿤쿠가 활약이 또 좋아요. 이 선수들이 메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잘 수행해줄 수 있기 때문에 파머는 부담을 좀 내려놓고 좀 팀원들을 좀 믿고 팀의 중심보다는 좀 팀의 일부분으로서 좀 기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잭슨이랑 마두에케는 이제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팔머가 좀 활약할 수 있는 판이 더 깔려지겠죠. 결국에는 지금 첼시가 시즌 후반, 시즌 완전 막판에 강팀들과의 연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파머가 조금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본인의 매치핏, 그리고 팀적인 상황에서도 좀 나아지면서 결국에 중요할 때 파머가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부진 그리고 구조적인 상황이 잘 개선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전 다시 말하지만 이 선수의 장점은 정말 파이널 서드에서 파괴력, 승부처를 찾는 능력, 그리고 피니싱입니다. 이거를 잘할 수 있는 판이 마련이 돼야 되고 팔머 본인도 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지금 딴 곳에 뺏기고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 팀적인 상황이 작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 자체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것 같고, 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볼을 끄는 것을 마치 선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본인이 잘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파머가 예전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베르체 선수가 첼시에 있었을 때를 보면 이 선수가 좀 박스 밖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선수가 레버쿠젠 그리고 첼시에서 좀 일부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문전 앞에서 그리고 박스 안에서 분명히 피니싱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였는데, 첼시에서 그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밖에서 소모하고 박스로 들어오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하베르츠와 파머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하베르츠는 조금 더 그런 팀적인 요구, 투엘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게 크고, 이제 파머는 좀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게 크지만, 파머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본인이 더 나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박스 밖에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본인의 핏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은군쿠가 후반기 열쇠가 될 거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파머가 라인 사이를 점유하지 않고 계속 밖으로 나와서 본인이 좀 해결하고 본인이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고 본인이 볼을 머금으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엔조나 은쿤쿠가 라인 사이를 이제 공간을 점유하면서 해결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머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큰 문제가 안 되려면 이런 주변의 플레이메이커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해줘야겠죠. 아무튼 지금 파머의 그 부진은 정말 복합적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파머 선수를 좀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또 파머의 부진은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파머 선수가 본인이 가진 부담감이라든지 좀 그런 주인공 의식을 조금 내려놓고 후반기에 정말 주인공 의식을 내려놓지만 그래도 팀의 에이스로서 승부처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파머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헤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